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국가기념일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섬의 날 기념식이 오는 8일 목포시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과 함께 사흘간 목포와 신안군에서는 섬의 날 기념 행사들이 사흘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섬의 날 첫 기념식을 계기로 미래 자원으로서의 섬의 가치와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글로벌섬재단 신순호 이사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성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보성군 장도에서 오신 박형욱 주민추진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식이 이제 오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 섬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참 남다른 소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양근석 국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1회 섬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섬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섬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 성장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간명하게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순호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한국글로벌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섬의 날을 제정하는데 또 이후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요. 섬의 날 이 국가기념식을 앞둔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관여해왔던 저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섬의 날에 세계 최초로 제정됐던 것에 대해서 이 섬에 그동안에 좋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러한 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주민들이 어려운 요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때에 섬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또 여기에 알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섬이 정말 살기 좋은 그와 같은 지역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교수께서는 생태학자시기도 하지만은 섬의 날을 최초 제안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섬의 날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 어디가 있었고 지금 이 섬의 날 기념식이 이제 구체화돼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치러지게 되는데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십니까? 예, 우선 최초 제안자로서 섬의 날 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무척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섬을 바라보는 관심과 인식이 상당히 육지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책이나 모든 측면에서 섬이나 바다에 대한 소외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섬의 날을 계기로 육지 중심적인 어떤 관점을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섬의 날을 제정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조산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섬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제대로 이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형욱 위원장님 경우는 이제 보성 장도에서 주민들과 함께 섬을 가꾸고 소득 기반을 일구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현재 섬의 날 국가기념식이 이제 곧 열릴 예정입니다만은 어떤 느낌이 남다르시겠어요? 네, 먼저 섬 주민을 대표해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가는 특수한 곳입니다. 육지와 떨어진 곳이며 육지나 섬을 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육지에서 적용하는 지속 가능성을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섬은 폐쇄성과 고립성, 독자성이 매우 강합니다. 네.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교육과 의료 등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제 세계 최초 섬이나 재정에 힘입어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섬 발전 방안들이 나와서 섬 주민의 삶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계 최초의 섬의 날 기념식에서 담을 이제 섬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섬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 섬의 날 기념식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섬의 날 기념식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목포 사막도와 이제 신안군에서도 좀 열리긴 합니다만은 목포 신안 공동 개최로 이렇게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열릴 예정인데요. 예, 섬의 날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섬의 날 기념식 어떻게 행사가 꾸려질 예정입니까? 섬의 날은 이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기념식과 전시 행사, 부대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섬 주민과 일반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축제형 섬 페스티벌, 한여름 밤의 축제 형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념식은 그 개회사와 섬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섬 주제 영상 등이 그 상영이 되고요. 그 전시회는 전국의 53개 기관에서 각 섬의 그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각 섬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전국 섬 주민이 함께하는 그 섬 주민대회 및 섬 주민의 민속 경연대회, 또 섬 토속 음식이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름철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 동요 대회라든가 그림 대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K-팝 공연 이러한 할 준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상 레포트 등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3개 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인상 깊을 것 같고 예, 예. 또 이 프로그램에 보면 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섬에서 살아온 이야기 경연 대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저희 그 섬의 그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각자 섬마다 약간 문화가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 토속 음식이라든가 섬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국의 53개 섬이라고 하면은 예, 각 지역의 특색들이 이제 다 나타나기는 할 텐데 예,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양한 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부분적으로 섬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 알릴 부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중앙 정부 섬 정책이라든가 네. 각 기관별 섬 정책도 함께 전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행사가 잘 치러져야 하는 행사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념식이란 말입니다. 예. 당초에 대통령이 참석하실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도 됐었고 참석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광주 국제 수영대에 오셔가지고 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가신 거 그런 정도로 이제 만족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이제 그 섬 정책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기조에다 어떤 부분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지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홍성기 교수님은 어떤 선언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직접 오시지는 않으시더라도 뭔가 영상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 미래 산업이나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도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 자립이나 경제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 이 섬 지역에도 좀 역할을 주시면 좋겠다. 섬의 경제에 대한 예, 섬 뭐, 경제라든지 예. 복지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수용이 돼야 예.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또 미래 그 동력으로서의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선언으로만은
좀 안 되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총리께서 오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순호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이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성을 좀 띄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글로벌 섬재단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아까 양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념식 날도 예. 다른 어떤 기념식하고 달라가지고 섬 주민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인도에 있는 주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 때도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께서 꼭 이 제1회 섬의 날에 참석을 해달라고 전국 섬 주민들 대략 한 2,000명이 넘는 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예. 전달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또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큽니다. 네. 저는 대통령님께서 참석을 하시든 총리께서 참석을 하시든 간에 섬이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되고 비효율적인 공간만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네. 대단히 섬에 대한 중요성을 날로 생각하고 세계 각국이 이럴 때 섬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나 참석하던 주민께서 예. 강조를 좀 해주시고 네. 섬 주민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던 섬 주민들의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법 제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좀 제시해 주고 또 오랫동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섬 연구를 근 한 40년 동안 해오는데 국책 연구 기관이 없어서 무슨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예. 일반 연구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섬 국책 섬 연구 기관을 가능하면 우리나라 설립했으면 좋지만 그동안에서도 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지역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이런 선언 정도는 나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선언으로 마지막에 국책연구기관을 이쪽에 설립하겠다라는 네, 그런 말씀 것까지도 정도 좀 하셔야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염원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욱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소감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선언적으로라도 나와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저희 나라의 섬의 날이 제정이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섬의 가치를 온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예. 그리고 섬에서는 가장 교통이 중요합니다. 네. 교통을 보다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제공해서 섬 사람도 좋고 예. 또 관광객도 좋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번 섬의 날 행사에서 확실하게 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근석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남도는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이제 공동 주관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예.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행사의 틀을 짜거나 아니면 이런 서미날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전남도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그것이 담겨 이 서미날 기념 행사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에 정신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들은 작년에 정부에서 섬 발전 추진 대책을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년이 경과한 만큼 저희들이 보완 발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섬 발전 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가 또 우리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또 좀 열악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규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섬의 날을 계기로 이 섬의 날 기념식이 이런 선언들이 꼭 당긴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당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외면받는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이제 섬의 날 국가기념일 특히 이제 목포 MBC 최초 제안자도 이제 홍성 교수님 계십니다만
합니다만은 서미나를 제정하기까지 서미나를 제정하자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3년간 계속 끌고 온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섬 주민들을 지켜보니 지금 가장 삶의 불편함, 그다음에 이동하는 데 불편함, 이게 가장 크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 그 이동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무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문제다 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과 그다음에 이동권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토론해 보겠습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그 주민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근석 국장님의 이제 대책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욱 위원장님 먼저 섬 주민들의 이동권 어떻게까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섬은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주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과거에는 바다 때문에 육지의 소식이 빨리빨리 전파가 되지 않아서 폐쇄성이 굉장히 짙었고요. 독자성이 두드러졌죠. 예. 그래서 자체 안에 들어있는 순수성이 계속 오래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요즘은 매스컴과 TV의 발달로 예. 안방에서 바로 서울의 문화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육지에서는 경로 무료 요금, 또 1,000원 버스, 100원 행복 택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 섬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복지 홍수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는 복지 홍수에서 살고 있다. 네. 예. 그렇지만 섬 사람들은 택배 하나를 보내려면 택배비 5,000원에다가 도선비 5,000원을 합쳐서 10,000원을 보내거나 10,000원에 받거나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여객운임 지역주민 5,000원 뭐 상한요금제 시행을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차량에게까지는 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와 해운 관계부처에서 안전을 핑계로 통제가 너무 과다합니다. 안전은 뭐 물론 핑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지나친 규제가 좀 예.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민들이 요금을 할인받아서 5,000원에 다니면 뭐답니까? 조금만 안개가 끼고 좀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매일 출항정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지금 1년 중에 운항 중단 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저희 장도는 평수구역이고 예. 만 내에 돼 있습니다. 네. 있어서 굉장히 수심이 5m 이내고 예. 그래서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만은 도선 운항 지역이기 때문에 예. 선장이 한 달에 2번 쉬니까 1년에 24번을 쉬고요. 대체 선박이었기 때문에 배 검사라든가 수리를 들어갔을 때 예. 15일에서 20일 동안 쉬고 그래서 1년에 최소한 50일 정도가 운행 중단이 됩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예. 저희는 발이 묶이고 감옥살을 해야 됩니다. 감옥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양근석 국장님, 지금 결국은 이제 섬 주민의 정주 여건, 여객선 공영제가 길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객선 공영제 도입에서 지속력 해수부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장 저희들이 그 실현 계획으로는요, 도서민들의 일일 생활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도서민 그 운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70%를 지원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7,000원 구간의 경우 현재 40% 제외한 4,200원을 그 도서민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70%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그 2,100원 현재 낸 요금은 절반 정도만 내도록 내년에 그 시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그 화물선의 그 화물차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현재 2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50% 늘린 겁니다. 현재 5만 원인 경우 2만 원을 지원을 해서 4만 원 부담을 했는데 예. 앞으로 50%를 지원을 해서 2만 5천만 원만 부담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도서민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계획으로 저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우리 전남 유인도서 270여 개의 섬 중에서 50여 개의 섬이 아직 여객선이나 유도선이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섬에 대해서도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어촌 뉴딜 300이라
도서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해서 여객선이나 유도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감 방안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 홍성기 교수님, 지금 그 외국의 사례로 보면 섬 주민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객선을 전기편을 이 하루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실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선박 자체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안개 일수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안개가 어느 정도 짙으냐에 따라서 선박이 네. 이제 운항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뤄지고 해서 예.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과거의 어떤 사례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지금까지 예. 적용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선박도 네. 똑같이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선박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중고선을 주로 많이 써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섬의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네. 어떤 산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그 해운에 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지만이 예.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여객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기후 변화가 어쨌든 지금 현재 좀 예민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과거의 어떤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야 되고 거기에 네. 맞춰서 이 조선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객이나 해운 부분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의 조선산업의 세계 최강 국가인데 지금 이 여객선 다도해를 다니는 여객선의 실태들을 보면 또 이것은 또 해운 산업의 영역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어서 뭐라고 참 답답한 마음을 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홍성기 교수님 말씀해 주신 여객선이 좀 좋아져야 되고 현재의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전천후 수송이 가능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신수로 교수님께서는 지금 도서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래 연구하셨고 또 섬 출신이시고요.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섬 주민의 이동권 향후에 지금 여객선 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면이 수면으로 둘러싸이는 곳이다. 이게 섬의 가장 특성이면서도 섬 주민들한테는 이 접근성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접근성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섬이란 곳은 내륙부 육지가 있을 거 다 있고 보나스로 해서 해면하고 관련된 것이 더 있죠. 예. 결국은 접근성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유인도 469개 중에서 65개가 분리된 것 중에서도 연육이 이미 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해상교통이 아니고 육상교통에 의해서니까 순수한 의미의 도서라 볼 수 없는데 나머지 도서의 해상교통이라는 약점이 참 많아요. 예. 그 하나가 이제 우선 육상에 비해서 굉장히 일기 날씨에 예. 취약하다.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운항 횟수가 작다. 뭐 이런 것이 섬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고 섬 발전을 못 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한 예로 보면 말이죠. 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약 한 270 킬로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운항을 하고 있는 선플라워 경우를 보면은 한 3시간 10분 정도 다니는데요. 예. 여기에서 1년이면 한 90일 정도, 지난 11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90일 정도를 90일 정도요. 운항을 못 합니다. 예. 팔이 묶인다는 아까 우리 박 대표님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예. 그런데 비해서 강주 버스터미널에서
천안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거리가 비슷한 거리 정도 될 겁니다. 210km 정도. 예. 여기에는 하루에 17편 정도의 고속버스가 다녀요. 네. 그리고 아까 포항하고 울릉도까지 다니는 요금이 약 한 6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우등고속이 19,300원 정도 되니까 예. 비용으로 봤을 때도 약 뭐 한 3배 이상 되고 횟수로 봐도 그렇고 이거는 불편한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그 해상교통 여기에 공영제기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지금 아까 양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도와 시군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요금 상한제를 하는데 예. 전국에 유인도가 많이 있는 40개 도서 시군이 대부분이 가장 재정력이 취약합니다. 예. 이런 데서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금까지 또 전부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공영제 문제는 예. 국가적인 그 법제에 의해서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공영제 문제가 이제 정기편을 운항을 하고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보장을 한다고 하면 이용 요금이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전남도 같은 경우는 김영록 지사께서도 천원 여객선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고흥군과 신안군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천원 여객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라남도에서 보셨을 때 이 천원 여객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천원 여객선이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종종에 말씀드린 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85% 정도가 천원 여객선 대상에 포함되고 네. 지금 흑산도나 이제 과거도 이런 먼 곳은 지금 현재 천원 여객선 범위가 약간 벗어나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천원 여객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객선이 현재 1항차를 운항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갔다가 거기서 12시에 에서 하루 한 번만 다니는데 그런 도서 경우에도 하루에 2번 과거도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낮에 다시 목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박형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연안에 있는 도서들은 멀리 있는 섬들은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는 반면에 천원 여객선의 범주도 있고 이 연안에 가까운 평수구역에 있는 이 섬의 섬 주민들이 오히려 이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외만에 있는 평수 구역도 저희들이 그 결손 보전금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랑 일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객선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제 공영제로 가기 전에 주민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전남도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낙도 보정로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명령 항로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일원화를 하고 전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이 공영제가 좀 공영제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도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여객선은 좀 현재 해수부에서 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저민화가 지켜낸 만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도저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바꿔보세요. 지금 그 섬의 홍성기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섬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해서 주민들이 들어오고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1의 섬의 날에 담겨져야 할 내용도 이런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섬의 날, 요즘은 이제 섬 재생이라는 표현도 많이들 쓰기도 하던데요. 지금 그 삶의 질을 보장한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박형욱 위원장께서 섬 주민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섬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흔히 언론에서 많이들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가고 싶은 섬, 가보고 싶은 섬, 그리고 살고 싶은 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섬. 네. 이것이 정말로 저희 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을 재생하고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은
여객선 공영화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여객선 공용화. 예. 여객선은 우리 정부에서 상간 오지까지도 아스팔트를 깝니다. 필요도 없는 해안도로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연안 침식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객선에는 공영화를 안 합니다. 네. 지하철도 뭐 기차도 다 공영화를 했습니다. 네. 일부 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왜 이 여객선만은 공영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핑계가 너무 많은 거죠. 또 상간 오지에 아스팔트를 깔고 고속도로를 까는 것은 우리는 바다에다가 깔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객선이 바로 우리의 기간 산업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객선에도 아스팔트를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되는데 그것을 공영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게 절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객선이 곧 도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지금 그 삶의 질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도서를 개발한다, 섬을 개발한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홍성규 교수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섬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섬을 보존하는 측면하고 어떻게 지금 충돌되는 개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발이라는 개념을 보통 토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개념이 사실은 좀 잘 도입돼야 되고 예. 또 섬이 갖고 있는 어쩌면 그 섬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거기에 입도를 해서 주민들이 정주해서 살았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왜 거기에 쭉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왜 살았을까? 예. 거기에는 어떤 매력이 있고 거기에 예. 삶의 터전으로서의 뭔가가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런 그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어쩌면 그분들이 쭉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 미래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토건과 연계를 시킬 필요는 없고 예. 실질적으로 내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섬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섬의 그런 중요한 자원을 좀 제대로 발굴하고 현대적인 그런 의미로서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고 예. 이것이 산업으로 연결시키면 충분히 저는 그 승산 있는 그런 발전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삶의 질을 보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 주제들이 굉장히 크고 방대해서 지금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지금 그 신순호 이사장님, 그 섬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섬 정책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바라보는 섬 정책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바라보는 섬 정책이 있고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섬 정책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목포 MBC에서도 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섬의 개수도 다르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좀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실로 일단은 일원화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조정 기능을 발휘를 한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자, 이 국무총리실로 섬 정책이 일원화된 이후에 효율적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예. 법상으로는 뭐 전혀 아직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이제 섬을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가 다루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네. 섬도 일반 농촌이라든지 도시와 똑같이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섬에 대한 지역도 지역에 미치는 것은 다 똑같이 미치는데 섬에 대해서 특수하게 미치는 법을 누가 관장하느냐 예. 이런 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도서개발 촉진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966년도에 네. 제정이 됐었는데 86년도예요. 예. 그랬는데 그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10개년 계획을 그 법에 의해서 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법의 전체적인 그 관할을 내무부, 행정안전부에서 쭉 해오다가 국가균형 특별법이 생기면서 예.
이게 2004년도 생기고 2010년도에 대표 개정을 하면서 예. 그때 가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도서개발 촉진법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행안부에서 했던 것을 갖다가 특수상황적이니 예. 성장 촉진 지역이니 이런 것으로 나눠 가지고 네. 조금 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이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섬으로 보면은 185개입니다. 네. 그리고 186개는 그대 특수상황 지역이라 해가지고 예. 행정안전부에서 다루고 있죠. 예. 물론 이거 말고도 예. 관련된 뭐 개별적인 법들이 있지만 이게 많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인접해 있는 여기 신안에 있는 섬과 바로 옆에 있는 목포의 섬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한쪽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되고 예. 한쪽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을 하는 이래서 이 도에서도 두 개 부처의 중앙부처의 그것을 뭐라 할까요? 그 지금도 같이 해야 그렇다는 되고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특히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나눠지고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서 나눠진 것을 합의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그러면서 예. 거기에다가 자꾸 저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이런 소극적인 방법부터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방법부터 또 하나는 도서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이라든지 특수상학 지역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지역이라든지 여기서 분리해서 도서 지역, 도서 진흥 지역이라고 예. 하나를 국가 군특법에다가 하나를 넣자 하고 저는 오랫동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획기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일단 일원화해가지고 섬 정책이 그 필요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 그 모든 민원을 복합 민원 처리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이제 관련 법들이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물론 필요해서 나눠놓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섬정책연구의 국책연구기관, 저희가 이 주제로도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섬정책연구원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양윤석 국장님, 지금 그 섬정책 국책연구기관 설립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전남에서는 유치 작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저희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을 추진을 해서 지금 영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그 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그 작년에 섬 발전 범정부적으로 정부에서 섬발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고 금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4개 부처가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섬에 대해서는 방금 그 신안군하고 목포시가 다르댔기 예. 그 행안부하고 국토교통부가 나눠져 있고 또 무인도선은 해양수산부, 또 섬관광은 문화관광부 이렇게 4개 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각 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은 섬발전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섬 전문가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그 섬을 육성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섬발전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치 운동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영역을 실시를 했고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시라고요? 예. 예. 이게 아마 그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공모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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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섬의 날을 계기로 섬 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섬이 이 산업의 기반, 섬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업의 기반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네 분 패널 분들로 차례대로 듣고 토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박형욱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했다고 하니까 섬 주민의 이동권만 보장이 된다면은 섬은 지금도 잘 살아왔고 이대로도 잘 살 겁니다. 네. 단 이동권이 가장 큰 제약이죠. 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섬은 아주 좋은 여건에서 육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홍성기 교수님은 섬 재생 본격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 섬 정책의 또 많은 또 부분들을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또 섬 정책 관련한 그 내용하고 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의 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섬 하나하나를 개성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뭐 정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네. 사실은 섬 주민들이 하나하나가 그 섬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예.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산을 받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쩌면 개성 있는 섬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섬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쨌든 섬의 날 계기로 해서 다시는 또 목포에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국가기념일 행사를 통해서 사실 목포 신안에서 뭔가 좀 협력을 해서 제안할 수 있는 큰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도서문화연구원 자체적으로 그 목포 글로벌 섬 포럼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념일 하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목포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다른 데서 이제 기념일을 할 거라고 기념식이 합니다. 열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목포와 신안군은 또 이제 공허한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돼서 기왕에 여기가 시작이니 뭔가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예. 부분이고 기왕에 세계 최초의 섬의 날이면 이게 세계로 알려야 될 상황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런 의미에서 목포 글로벌 섬 포럼을 하나 해서 좀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목포 글로벌 섬 포럼까지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계속 정책 제안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신순호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섬 재생 어떻게 지금 본격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하여튼 뭐 섬에 대한 것이 이번 섬의 날을 계기로 해서 많이 조금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해양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멀었는데 이런 인식을 통해서 모든 국민과 국가가 좀 중요성을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한국 글로벌 섬재단에서도 이번에 우리 이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예. 아주 획기적인 그 행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9일날 이틀날이죠. 그러니까 8월 9일날 학술대회 하시는 거군요. 학술대회도 하지만 오전에 예. 전국의 섬 주민들을 모셔다가 예. 섬에서 살면서 섬 주민들의 그 삶의 애환에 대한 소리를 예. 듣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예. 이걸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도 계속 섬에 날 때 이걸 함으로써 섬 주민들이 나는 살면서 이런 희망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걸 전달하고 섬 주민들이 좀 사기 좀 북돋아주는 그런 게 되는 행사로 저희들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근석 국장님, 어떤 그 섬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섬의 날 계기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제1회 섬의 날을 8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섬 발전을 저희들이 온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라든가 블루 투어 또 해양 관광 활성화, 섬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와 여수 지역의 그 크루즈 부두라든가 크루즈 터미널을 저희들이 그 확장할 계획으로 했고요. 네. 전남의 주요 도서인 그 흑산도라든가 관매도, 검문도, 거금도 이런 이제 그 소형 크루즈선이 장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해수부가 지금 건의하고 협의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 문화가 보존되고 또 섬이 소득원 창출 등 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복일도 시인 강재윤 씨는 섬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개방성과 열린 사고를 되찾기 위한 최적의 사유공간이라는 말로 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립감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춘 섬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섬의 날 기념식과 10일까지 목포와 신안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을 계기로 오랜 세월 외면받고 소외됐던 섬들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